1편에 그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가 실패라는 국내 뉴스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실패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2편으로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미국의 그런 수출 규제에 따른 그 중국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2018년부터 발발한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면서 중국의 첨단 공정 전환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첨단 공정 전환을 견제하는 이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협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사실 국내 기업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가 강력한 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신시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와 시장 수요에 따른 매출 증대가 상존하는 상황은 양날의 칼입니다. 솔직히 미국과 일본 대비 첨단 장비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서방 언론의 대중국 보도를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서방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냉정하게 비즈니스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타임스나 워싱턴 저널스 같은 세계 유명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면 당연히 믿고 보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이후 서방 유명 언론이 보도를 낸다고 해서 그 빈도를 보지 않고 마구대비로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에는 비즈니스가 있고 비즈니스 냄새는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정말 실패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 라인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28나노미터 공정에는 약 48억 달러, 7나노메타 공정에서는 120억 달러, 5나노메타 공정은 150억 달러, 그 이상의 투자 자금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7나노 이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14나노 공정 이상은 그러면 자금이 상당히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국 지방정부와 부실 기업들이 엄청난 공장을 지은 것처럼 워싱턴 저널들이 보도했지만 실제 이 일기 펀드 투자 규모를 보면 23억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이는 28나노메타 공장 한 개도 지을 수 없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 반도체 굴기는 중국 파운드리 1위인 SMIC를 포함한 중국의 반도체 국가 펀드가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판단해 봅시다. 지방 보조금에 눈 멀었던 몇 회사를 빼고요. 기업들이 투자했다가 날린 것을 좀 두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 국가 펀드가 지원하는 기업이 주축입니다. 이 펀드는 2014년 1기와 2019년 2기로 나눕니다. 1기는 219억 달러 규모였고요. 2기는 3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반도체 국가 펀드는 총 540억 달러 규모입니다. 대단히 큰 돈이죠. 이 2기 펀드는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소재 부품 기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소부장에 투자하는 단계고요. 중국 반도체 펀드가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은 SMIC, 칭화윤이, 화홍반도체, 삼한광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공의 1위 반도체 회사는 SMIC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위에 해당하는 회사인데요. SMIC 최대 주주는 중공 전부입니다. SMIC는 반도체 국가 펀드와
정부 기관이 지분을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상장했다가 자진 상장 폐지하고 중국으로 돌아와 2020년에 중국판 나스닥에 불리는 과학 형식판에 상장해 약 9조 원대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베이징에 신공장을 지었습니다. 중공의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10나노메타 공정 이하 첨단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별 소자와 또 22에서 45나노메타급은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16%로 미국의 1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좌초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도 1983년에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고 10년이 지나서야 정상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미일 간의 반도체 전쟁으로 일본이 주춤한 사이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80년대를 돌아보면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는데 10에서 15년 걸렸다면 반도체 고집적화의 기술 진보로 지금 중국이 선진국을 추월하는데 이보다 더 긴 15에서 20년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테크노크라프트들은 이미 2014년에 투자하면서 이게 2030년 정도 돼야 반도체가 제대로 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2022년은 그 절반에 못 미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굵기가 실패했느니 마느냐 하는 거는 잘못된 어떤 정보일 것 같습니다. 2023년 이후에 우리는 사실 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미 늦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참 화가 나고 부럽기도 한 게 중공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라고 봐야 되고요. 정부 기금, 펀드, 증시, 은행을 통한 무한대의 자금 지원과 특히 싼 공장 부지 확보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8나노미터 이상의 기술만 확보하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요. 반도체 장비 수입도 면세 조치를 취해줍니다. 여기서 한국은 반도체 인력 확보에 아우성이지만 대학이 내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은 반도체 학과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명문대에 아예 반도체 단과대학을 만들어 인력 공급을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전력전자 부문 박사급이 1년에 한 6,000명 이상 배출되는데 한국은 한 명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중공은 이 반도체 산업이 등록제입니다. 등록 여건만 맞으면 바로 상장해갖고 돈이 모입니다. 중국은 이미 첨단 기술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고요. 자금 조달 창구인 거래소에는 선전, 또 상하이, 베이징 여러 거래소가 다방면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시장은 모두 등록제를 도입해 요건만 맞으면 바로 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실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조 부분에서 2015년 30에서 28나노, 그리고 2020년에는 16에서 14나노메타 제품 양산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SMIC가 2019년도에 14나노메타의 공정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로 봐야 되고요. 사실 10나노 이하는 대만의 TSMC와 대한민국의 삼성뿐입니다. 여기서 14나노메타 공정이면 이미 최첨단 스마트폰 정도 빼고는 지금 상용화된 대부분의 전자, 자동차, 민수용 제품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5년 뒤에는 반도체 자금률이 2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이 첨단 산업의 특성이고요.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2년이면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 근데 중국의 전략이 7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도 안 해보고 기존 계획을 계속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착기가 실패했느니 폭망했느니 하는 건 2014년에서 2018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머지 자금은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 같고요. 중국의 10차 5개년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국산화는 10나노미터 이하 기술 확보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기죠. 그럼 중국 반도체 기술력은 어떨까요? 향후 메타버스 시대의 반도체 전략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3부 4부는 바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